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연구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이제 당뇨 고지혈증만 이제 쭉 얘기했다 보니까 혈압도 좀 가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혈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래에서 이제 고혈압 환자분을 보다 보면 가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데이터가 많아서 뭐 꼭 저녁에 먹는 게 좋다 내지는 내지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혈압약을 밤에 먹으면 더 좋은가요?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밤에는 혈압이 낮보다 좀 낮아요. 워낙에 한 15% 정도 낮은 거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이 이제 위의 혈압, 수축혈압,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이 확장혈압 또는 밑에 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혈압 다 낮에는 높고 밤, 미드나잇, 야밤에는 이제 낮아지다가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뜨게 되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닝 서지라고 얘기를 하죠.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을 모닝 서지라고 그러는데 요때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잘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에. 그래서 보통 요때 이제 약을 먹는 게 이제 우리가 권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모닝 서지를 막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현상은 고혈압 환자는 주로 밤에 혈압이 15% 떨어지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non deeper라고 얘기해요. 떨어지다 deeper, non deeper. 밤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고혈압 환자의 많은 경우는 밤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환자의 심장병 발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약이 18시간, 24시간 작용하는 약들이 좋은 약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8시간 작용, 12시간 작용하는 약들이 있어서 이 약을 아침에 먹게 되면은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지 못하지 않느냐. 따라서 한 번 먹을 거라면은 저녁에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많은 임상 실험을 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는 아니다, 차이가 없다. 아니다, 밤에 먹는 게 더 좋다. 아니다, 아침에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2019년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논문이 나왔어요.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 논문인데 한번 보시죠. 에르미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논문을 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연구하는 분인데 스페인 이제 연구자죠. 그래서 하이지아 크로노세라피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이지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크로노세라피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 치료예요. 시간 맞춤 치료. 그러니까 같은 약이라더라도 아침 또는 점심, 저녁 어느 경우에 투여할 경우에 어느 게 더 효과가 더 좋은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시계와 같아서 어떤 메커니즘은 오전에 확 올라가고 또 어떤 대사는 또 오후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먹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시간에 맞춰서 먹는 거죠.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2019년에 이제 나온 논문이에요.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논문이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에 직면했어요. 뭐냐면은 너무 연구 결과가 좋아요. 너무 연구 결과가 좋으면 좀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혹시 제 강의 들으시는 연구자분들, 의사분들 계시다면은 또는 생물학 계통 연구 결과 너무 좋으면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더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에서는 연구 결과가 아주 그림처럼 나오긴 힘든데 이때 당시 2019년 나온 게 너무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사람들은 22,600명의 환자를 추려서 3,400명은
여기에서 이제 제외했어요. 이제 연구 포함될 정도의 뭐 여러 데이터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연구에 적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19,000명 정도를 이제 선별해서 알로케이션 배분했죠. 한쪽은 아침에 이때 깨자마자 혈압약을 먹는 군 9,588명. 그다음에 여기는 9,580명은 이제 베드타임 자기 전에 약을 먹도록 한 다음에 한 6년 정도 이제 쭉 관찰했어요. 그래서 6년 정도 봐서 나머지 뭐 몇 명은 좀 팔로업 로스되고 해가지고 그래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9,500명 정도가 6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좀 독특한 term을 쓰는데 allo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allocation 배분한다. 이거 나중에 이게 좀 중요한 키인데 워낙에 randomization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allocation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좀 처음부터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봅시다. 연구자들의 짧은 결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같은 혈압약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먹는 것보다 자기 전에 먹는 것이 심장병과 뇌경색증 발생을 50%나 줄여준다 그래서 반이에요. 즉 오전에 먹는 약 똑같은 약 예를 들어서 제가 노바스크를 먹었단 말이에요. 5mg을 아침에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6년 지나서 심장병 발생률이 약 10%를 한다면 저녁에 단지 똑같은 용량을 저녁에 먹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 다 똑같이 하고 5%밖에 안 생긴, 즉 반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연구자들이 보고한 거는 같은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 것보다 자기 전에 먹으면 똑같은 거 다른 거 똑같은데 단지 약을 시간만 바꿨는데 총 사망률, 심장병 사망률이 아니라 total mortality라고 얘기해요. 총 사망률이 50%나 줄었다. 어마어마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연구자에서 이거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좋은 걸 믿어도 되는 건데 이게 연구자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결과가 좋든 말든 결과가 나빠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다음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아도 그 결과가 나온 거를 과학적으로 기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뉴욕타임즈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뭐 센세이션하다 해가지고 막 여러 보도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혈압약 밤에 먹어야 좋다 해서 2019년 10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사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와 보도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연구자들은 좀 믿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볼게요. 심장병 발생이 반이나 줄었어요.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탈 이벤트, 이게 토탈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말하는 거예요. 0.58, 그러니까 즉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드타임 베터, 자기 전에 먹었을 때와 어웨이크닝 베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었을 때 모든 이벤트가 모든 심혈관 사건이 반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토탈 이벤트가 0.58, 레러티브 리스크라고 그러죠. 비교 위험도가 0.58이에요. 즉 42% 줄었고 토탈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벤트 이것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죠. 그것도 43%나 줄었고 심지어 스트로크, 뇌경색도 50%나 줄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게 심장병 발생 반이나 줄었다. 근데 다른 건 변한 거 없어요. 콜레스테롤 레벨, 뭐 글루코스 레벨 다른 거 하나도 변한 거 없고 단지 약을 바꿔 먹었다는 거 그런 거고요. 혈압이 좀 차이가 났죠, 당연히. 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역학 연구나 심장병 연구에서 혈압이 10mmmercury 줄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교 위험도가 약 20%가 감소해요. 즉 어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었던 사람들보다 저녁에 먹었던 사람이 10mmmercury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 심장병 위험도는 또는 심장병 발생률은 기껏해야 0.2, 20%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됐죠? 거의 50%나 감소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혈압이 얼마나 떨어져야 돼요? 20mmmercury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2mmmercury밖에 안 줄었어요. 여기 보면 mean BP measurement on 48-hour ambulatory BP monitor 해가지고 이제 쭉 약을 먹는 가운데 중간 정도 돼서 48시간 혈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데이타임 약 아침에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트타임 이렇게 보면 불과 2mmmercury 줄었단 말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슬립 BP 메저먼트 온 40 이것도 결국 한 불과 2, 3mm 정도밖에 안 줄은 거로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그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위험은 반이나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뭐가 있냐면은 밤에 혈압약 먹었다고 전체 사망도도 줄어들었어요. 보게 되면은 토탈 데스. 토탈 데스라는 게 이제 전체 사망률인데 약 0.55가 줄었단 말이에요. 0.55 줄었으면 45%가 줄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약만 아침을 먹던 거를 저녁으로 먹었는데, 아니, 같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 중에서 하나 아침에 먹이고 하나 저녁에 먹였는데 전체 사망률이 반이나 줄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돼야 돼요. 과학은요. 과학은 비판 가능해야 되고 논증 가능하고 반박 가능하는 게 과학이에요. 종교하고 다른 거가 과학이, 종교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그렇다. 고등 종교도 그렇지만 사이비 이론들, 그 다음에 이런 음모론은 논박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학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현혹시키는 건데, 적어도 과학이라 한다면은 설명은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단지 약만 바꿔 먹었는데, 시간만 바꿔 먹었는데, 트리트먼트 베드타임 빨간색, 트리트먼트 어펀 어웨이크닝, 이거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파란색.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바이벌, 이건 이제 생존 커브가 이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들도 이해가, 저기 설명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해놨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이거요.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 대해 무작위 연구해야 됩니다. 랜더마이즈드라는 거는 이렇게 랜더마이즈 난수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로도 하고 난수표로도 하는데 제비뽑기로도 하고, 이게 연구자도 그 다음에 대상자도 자기가 어느 연구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그 미리 결정하지 않고 완전히 랜덤에 의해서, 주사위나 아니면 무슨 제비뽑기 같은 거에 의해서 랜덤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보게 되면 랜더마이즈드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그냥 allocated, 배당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어떤 식으로 랜더마이즈 되어 있냐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이 있죠. 연구가 무작위 연구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대문짝만하게 The editors would like to inform the readers of the article, bedtime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trial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다시 조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연구인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조사 중이다. 그래서 they therefore recommend to interpret the major result and conclusions with caution. 이 연구의 결론과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다시 얘기할 때까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몰라요. 정말 그렇게 나올지도.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꽤 문제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저기, 그, 이게 맞구나 해서 섣불리 밤에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간 작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밤에 먹는 게 맞겠죠. 깨어있을 때 약이 액션 해야 되니까. 결론은 아침이 좋아, 밤이 좋아. 그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물음이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미국 통계인데 고혈압을 진단받았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전체 고혈압 환자 5명 중 1명이 된대요. 20%나 약을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비슷비슷해요. 현 시점에서는 약을 아침에 먹느냐, 밤에 먹느냐가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호사스러운 질문이에요.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약을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약을 또 소량 먹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약을 먹게 해서 타겟까지, 혈압을 적어도 140 미만까지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을 밤에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라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제대로 약을 먹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약을 제대로 먹고, 또 약을 먹는데 그냥 개미 눈곱만큼 먹어서 약 먹는 신용만 한다면은 제대로 약을 먹어서 제대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좋아, 밤에 좋아는 일단 혈압약을 드세요고, 제 개인적인 거는 아침에 드시는 게 나아요. 밤에 먹게 되면은 약을 먹는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수능도가 떨어져요. 자꾸 까먹어서 안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많이 남겨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침에 약을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현행대로.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밤에 약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